안녕하세요. 법무의 화담의 최윤종 변호사입니다. 박영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하자 소송이 늦어지면 손해배상금이 줄어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해배상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척기간이 도과됨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그 하자 보수비가 권리가 소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전체 하자 보수비에서 2년차, 3년차 하자 보수비가 일괄적으로 날아간다면 당연히 하자 보수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이 책임 제한이라는 제도를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책임 제한 제도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법원 감정인이 조사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발생 원인을 명백히 밝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그 하자가 시공상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인지 아니면은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인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자연적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지 이 부분을 법원 감정인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감정인은 모든 하자에 대해서 다 하자 보수비를 책정을 한 뒤에 원인은 불명 또는 체크를 안 한 뒤로 안 하고 법원 감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결국에 그 전체 하자 보수비를 인정을 하게 되는데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어찌 그 부분은 또 약간 불공정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 자체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 원칙이라는 대원칙 하에 어찌 보면은 일괄적으로 하자 보수비를 1년에 5에서 7%가량을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은 100억 원의 하자 보수비가 인정되었을 때 5년이 경과하여 하자 보수 판결이 이 소송이 판결이 났다고 하면은 결국에 25에서 35%의 비용이 감액된 상태. 많으면은 한 65억 정도의 하자 보수비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간의 어떤 문제인데요. 이제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용 승인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이제 하자 종류별로 미리 이제 제척 기간을 경과시키면 이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도록 미리 법에 정해놓은 것이 하나 있고요. 그게 바로 제척 기간이라는 제도고 이거는 하자별로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청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하자 공종별 제척 기간입니다. 하자 공종 제척 기간이라는 정해져 있어서 하자 종류별로 이제 마감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늦어지게 되면 일정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제척 기간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책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 이제 책정을 하고 난 뒤에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도 물건이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될 것이고 어떤 하자가 있었어도 이게 애초에 그냥 시공 잘못으로 된 하자인지 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있는 하자인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늦게 되게 되면 하자로 설정되는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이라고 일괄적으로 감액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자 소송을 1년, 2년, 3년 늦게 하면 할수록 거의 5%, 7%씩 깎여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별로 점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 그런 취지이신 거죠? 이론상으로는 10년 뒤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전체 하자 보수비의 50%밖에 인정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면 결국 시간을 지체시킬수록 시공사 시공사는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자도 몇 가지 하자를 빨리 도과되어 버리면 아예 청구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어서 소송을 하니 많이 합의를 하니 많이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게 더 유리한 것이고 맞습니다. 반대로 소유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남으로 점점점 받을 수 있는 하자 보수금은 좀 작아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척 기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분들, 입주자분들께서 가장 체감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경우에 2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CS팀이 아마 다 빠지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유 세대에 대한 하자 보수 담보 기간이 2년입니다. 제척 기간이 2년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전유 세대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이 시공사에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CS팀이 다 빠지고 우리 세대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타일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이거는 제척 기간이 지났으니 보수해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CS팀이 입주자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한 그런 조직이 아니라 왜 그걸 운영할까요?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걸 운영하냐? 물론 당연히 이제 서비스 차원도 있긴 있겠지만 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간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수리해주고 난 뒤에는 책임을 지기 이제 없으니까 다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부분 그 안에 제대로된 어떤 수리를 받으면 괜찮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눈에 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눈속임일 수도 있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 이런 제척기공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 소송이 물론 어떤 절차적인 문제, 이걸 뭐 소송을 하니 많이 합의를 하니 많이 어떤 그런 네. 부분들, 아니면 또 입주자 대표회의나 여러분들이 서로 어떤 뜻을 모으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정했으면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기로 했으면 서두르시는 게 더 경제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반대로 시공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2년 차까지는 어찌됐든 CS팀을 통해서 전유세대 내에 최대한의 있는 하자를 보상을 받고요. 보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를 받으시면서 그 이전에 하자 진단 등을 통해서 우리 단지에 존재하고 있는 하자들을 다 찾아 놓으시고 채권 양도를 통한 권리 귀속 주체를 적법 요건을 맞춰 두신 뒤에 그러한 2년 기간이 지나서 CS팀이 빠진다. 그러면은 소송을 그렇죠. 통해서 나머지 하자에 대한 보수비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급을 받으셔서 전유세대에 대한 하자 보수비는 구분 소유자분들께 네. 분개를 해드려서 실제 구분 소유자분들, 입주자분들께서 부담하지 않고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용 부분에 있는 하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받은 돈으로 수리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실제 뭐 추가적인 분담 비용 없이 10년, 20년 아파트가 잘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공사가 그렇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어떤 방법을 짜고 있는데, 네, 소유자분들도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CS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작은 하자들은 수리를 하시되 미리 다 증거를 미리 수집을 해서 네,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하셔가지고 소송에 들어가시면 실익도 없고 네. 나중에 또 금전적 배상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전략을 잘 짜시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 분들께서는 네. 보다 많은 비용을 받으시고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잘 아시면 좋을 텐데 사실 대부분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시간을 도과해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손해인지도 모르시고 아마 다 도과해서 못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렇죠. 이제라도 이제 새로 아파트들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 잘 숙지하셔가지고 손해 보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자 소송이 늦어지면 손해배상금 줄어든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